조영원 씨, 네, 전데요. 당신을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위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예? 이번 달 실적 이거 왜 이래? 어? 조영원 씨, 이번에 병원이랑 약국 어디 돌았어? 제가 맡은 데는 다 돌았습니다. 근데 실적이 왜 이렇게 부진해? 어? 죄송합니다.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예, 알겠습니다. 제약회사 신입사원인 저는 매일 실적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약속 잡기도 쉽지가 않네. 대체 어떻게 하면 실적이 오르겠노? 아, 제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데. 찬미가 어쩐 일이고? 네 제약회사 다닌다며. 네, 약 좀 구해주면 안 되나? 무슨 약? 내가 살을 빼야 되는데 그 살 빼는 약 있잖아. 살 빠지는 약? 그게 그렇게 살이 잘 빠진다더라고. 좀 구해줄 수 있나? 그럼 그거 우리 회사 거다. 내가 한번 알아볼게. 정말 영원히 네만 믿는다. 그래. 내 조만간 연락 줄게. 이야, 이 제약회사면 저런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하지만 다 들어주면 안 되죠. 그래, 이거다 이거. 이거 구하는 사람이 많네. 요걸 팔아서 실적도 올리고 수익도 얻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딱이네 딱. 왜 이걸 몰랐지? 어디 보자. 중고 사이트에 다이어트 약을 판매한다고 일단 올리고. 영원 씨, 어쩐 일로 보자고 했어요? 박 간호사님, 잘 지내셨죠? 네, 저야 뭐. 요즘엔 우리 병원에 영업하시러 잘 안 나오시네요. 곧 갈 겁니다. 그런데 약을 좀 처방받을 수 있어요? 무슨 약이요? 그 다이어트 약인데 우리 회사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요즘 난리죠. 근데 그걸 왜... 친구가 살을 빼는데 꼭 필요하다고 해서요. 근데 인적사항이 있어야 돼요. 처방전 내려면. 일단 제 인적사항 먼저 드릴게요. 친구 거 받으려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친분이 있었던 간호사님께 부탁해서 약을 처방받은 저는 그걸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판매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죠? 네. 하지만 한 번으로 끝났어야 했을 실수는 계속 이어졌고 저는 영업 실적과 돈 때문에 다이어트 약 판매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실수라고 알면서 야, 우리 이영원 씨 이번 달에도 실적 많이 올랐네. 그래, 지금처럼만 해.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조영원 씨, 네, 전데요. 당신을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 위반 혐의로 구속하겠습니다. 예? 향정신성 의약품. 저 마약 안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약 파셨죠? 그게 가시죠. 영업 실적 좀 올려보려 했다가 구속까지 된 저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참 실적 참 그 두 글자가 뭔지 야속합니다. 이게 실적을 올리려다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런 사연이죠. 그렇죠. 예. 간단하게 사건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로이어 사건 번호 제27호 의뢰인 조영원 씨의 사연입니다. 예. 제약회사 영업사원이었던 조영원 씨는 실적의 압박에 시달리다가 친구의 부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아 줍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약이 인기가 꽤 있었던 그런 제품입니다. 네. 거기다 또 본인이 다니던 제약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실적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가족과 지인들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서 대리 처방을 받게 되고 이걸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50여 차례 판매를 하다가 구속이 된 겁니다. 예, 정말 이름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삶이 잘못된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정혜승 변호사님은 의료 전문 변호사시니까 이 사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매우 안타깝게 봤습니다. 네. 아마도 영원 씨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취급하는 약품이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처방되는 약품이니까 괜찮다 생각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약은 마약처럼 취급되는 약품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다이어트 약이라고 인터넷에서도 꽤 인기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마약입니까? 그러니까? 네, 일반적으로 마약이라고 하면 경각심을 절로 가지지만 영원 씨처럼 공식적으로 유통되는 약품 중에도 마약과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는 약품이 있습니다. 네, 저도 다이어트 약 복용해 본 적이 있거든요. 많이 말씀 들으니까 예, 굉장히 지금 일단 섬찟한데 일단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어떤 처벌을 받게 될 것인가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마약을 사거나 팔면 처벌받는다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네. 그런데 질병을 치료하는 약품 중에서도 오용이나 남용 우려가 있고 의존성이 높은 경우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마약처럼 사고 팔고 투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다이어트 약이라고 알려진 것들 중에 상당수가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가 많은데요. 줄여서 향정의약품이라고도 합니다. 예. 이런 향정의약품은 의사같이 관리 권한이 있는 사람만이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 씨처럼 관리 권한이 없는 사람이 판매하면 안타깝지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 이게 관리 권한 없이 취급하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나게 처벌이 센데요. 예, 그렇기도 그렇고 그 의약품 자체가 다이어트 약이 정신과적 치료를 한다고 하니 그게 저는 더 그러네. 흔히 다이어트가 정신적인 싸움이라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 이 사건을 짚어보면요. 의사가 그 처방, 진찰 없이 처방을 내준 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물론 문제가 됩니다. 예. 의사가 직접 영원 씨와 지인들을 치료하지 않고 처방을 한 셈이기 때문에 진단서를 발급한 경우엔 의료법 위반이 되고요. 의사는 형사처벌 그리고 의사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가 혹시 의사 몰래 처방전을 발행한 것이라면 마약류 원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서울 지역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한다라고 홍보해서 전국적으로 광고를 한 후에 네. 환자들한테 전화가 오면 실제 진료를 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많겠어요. 야, 이게 처방이 문제가 아니라 진찰 없이 처방전을 발급해준 이게 문제가 되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받아서 인터넷에 판매를 했단 말이죠. 인터넷에 파는 거는 딱히 문제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인터넷에서는 건강식품은 팔 수 있더라도 의약품을 파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예. 이 몇 가지 예외적인 품목들을 제외하고는 의약품은 약사법상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판매하는 것이 모두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쇼핑몰 같은 곳에서 두통약이나 감기약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마 찾기 힘드실 겁니다. 네. 특히 이 사건처럼 향정신성 의약품인 경우에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고 그 처벌도 매우 강력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나는 다이어트 약을 산 건데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희가 뭐 약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아무리 약통에 성분이 표기돼 있다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구분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향정신성 의약품인지 일반인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없습니까?
예, 향정의약품의 종류는 마약류 관련 관한 법률 제2조 4망 별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네. 사실 일반인들이 그 종류를 다 일일이 확인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모르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약품이 향정의약품인지 알기는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 검색 프로그램 중에 드럭인포라고 있는데 드럭인포요? 네, 그 사이트에 비교적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시중에 다이어트 약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이 실제 향정의약품의 식욕억제제인지 그게 포함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약국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유통되는 약품을 구매하시거나 의사의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드럭인포 여기 이제 뭐 의약품의 이름을 치면 관련 성분이 다 나오는 건가요? 예, 향정의약품인지 리스트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드럭인포 여러분 기억해 두셨다가 좀 사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실 향정신성 의약품 얘기는 저희가 뉴스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주로 연예 기사에서 그렇죠. 많이 보게 되고 분쟁이 많거든요. 왜 그런 건가요? 예, 의사가 처방을 했다는 핑계로 그런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품을 사실상 마약류처럼 남용하는 악용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조영원 씨는 오로지 판매 목적으로 약품을 취득했지만 어떤 분들은 이미 의존성이 생겨서 의사에게 가서 증상을 호소하면서 어떻게든 처방을 해달라 요청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끊을 수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의사가 진찰하고 이제 치료 목적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은 합법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근데 그러면 처방전만 있으면 딱히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도 남용 사례를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예. 처방전이 있다라고 무조건 합법적 진료로 보지는 않습니다. 정말 의학적으로 필요했는지 그 근거를 살피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은 프로포폴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처방하는 병원에서 그 경찰이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네. 알고 보니 환자들의 상당수가 진료 목적이 아니고 마약류 대용으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어서 환자가 대거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에서 그 환각 상태로 운전을 해서 큰 교통사고를 낸 그 영상은 정말 다시 봐도 아찔하거든요. 네. 그런 문제 좀 많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SNS 중에 보안이 강화된 SNS도 있어서 예. 인터넷, SNS를 통해서도 많이들 마약이 유통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정말 수사를 잘합니다. 본인은 절대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인의 흔적은 다 어디든 남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호기심이라도 가지시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향정의약품도 마약과 취급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병원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셔야 되고요. 뭐 좀 흥겨운 자리가 있더라도 어떤 좀 이건 의심스러운 물질이다, 음식이다 하시면 좀 안 먹으시는 게 좋겠죠? 그렇죠. 마약 관련 범죄들을 보면 처벌 수위가 가볍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모르고 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향정의약품은 공식 유통이 되는 약품이지만 마약은 약품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사고 파는 행위, 투약하는 행위도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는 최대 30년, 최대 30년 징역 선고도 가능합니다. 법에서도 이 마약을 아주 무겁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 네, 화면에서 영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제약회사 직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오히려 그런 기준들을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렇죠. 근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좀 가중처벌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이 좀 더 무거울 것 같은데요. 예, 물론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었고 향정의약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량에 무겁게 반영될 것입니다. 참 알만한 사람은 실적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렇죠.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영원 씨가 판매한 그 향정신성 의약품을 사는 것도 혹시 문제가 됩니까? 만약 향정의약품이 아닌 약품이라면 뭐 사는 것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향정의약품은 약사법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행위는 물론이고 설사 공짜로 주고받았다고 해도 처벌이 됩니다.